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나이를 먹은 걸까? 주름 하나하나에 담긴 세월, 조금씩 느려지는 걸음걸이, 한결 조용해진 마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들을 잃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청춘의 뜨거운 열정, 가슴 뛰던 설렘, 끝없는 가능성이 있던 시절.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젊을 때는 격렬했던 사랑, 다투고 화해하기를 반복했던 시절. 하지만 이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서로의 눈빛만 봐도 어떤 기분인지 아는 사랑. 함께하는 침묵조차도 따뜻한 사랑. 이런 사랑이야말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게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나이 들수록 꿀 떨어지는 사랑하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결혼한 지 몇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손을 잡고 다니는 부부들은 어떤 비결이 있을까? 한결같이 서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변함없을 수 있을까? 어떤 부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이가 더 돈독해지고 어떤 부부는 무덤덤해지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더욱 깊어지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것 6가지, 그리고 절대 하지 않는 것 6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당신도 사랑이 예전만큼 뜨겁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지금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사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두 사람이 연애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죠.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렸고 아내는 남편이 아끼는 커피잔에 매일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었으니까요. 어느 날 동네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둘이 왜 그렇게 사이가 좋아? 아직도 신혼 같아. 그때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해줬다는 걸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아내도 덧붙였습니다. 나는 오늘도 남편이 집에 무사히 돌아올 거라는 걸 감사하며 저녁을 준비해요. 이 부부에게 사랑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주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이들의 사랑을 깊어지게 만든 비결이었죠.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배우자가 혹은 연인이 오늘 나와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한 적이 언제인가요? 우리는 때때로 사랑을 거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 부부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렇게 일상 속에서 꿀이 떨어지는 사랑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연애는 쉬워도 결혼은 어렵다. 처음엔 설레고 좋았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행동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꿀 떨어지는 부부들이 꼭 하는 것. 첫 번째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매일 한 가지 작은 애정을 표현한다. 서울에 사는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된 이 부부는 겉보기에 아주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들의 일상에는 작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는 늘 현관문까지 배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이렇게 말했죠. 오늘도 조심히 다녀와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오니까 좋네. 이게 뭐 그리 특별한 일일까요?
그렇지만 이 부부는 30년 동안 단 하루도 이 습관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일이 늦어져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 있었죠.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자 아내는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집에 오니까 좋지?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부부는 매일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작은 애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아내가 남편의 출근길을 배웅하는 것,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반갑게 인사하는 것. 이처럼 일상의 작은 행동이 쌓여 사랑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연인에게 어떤 작은 애정을 표현하고 있나요? 사랑해라는 말도 좋고, 따뜻한 눈빛을 보내는 것도 좋고, 손을 한번 꼭 잡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작다고 해서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것이 오래갑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큰 이벤트로 생각합니다. 기념일에 큰 선물을 하거나 멋진 여행을 가야 사랑하는 것 같고, 영화 같은 장면이 있어야 로맨틱한 관계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사소한 것들이 쌓여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나이 들수록 더욱 깊어지는 사랑을 원한다면 크고 화려한 것보다 작고 따뜻한 것을 더 많이 해보세요. 우리는 흔히 사랑이란 감정이 저절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감정은 서서히 바래지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을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꿀 떨어지는 부부들이 꼭 하는 것 두 번째는 바로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한다. 강릉에 사는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결혼한 지 35년이 넘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이들이 신혼부부처럼 다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이들은 늘 새로운 것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60세가 되던 해 갑자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림 그려볼까?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림? 우리가 무슨 그림을 그려? 남편은 말했다. 배우면 되지. 같이 해보자. 그렇게 두 사람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함께 색을 칠하며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첫 번째 그림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그림 중에서 제일 따뜻한데? 아내는 그 말에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마치 연애할 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 후에도 이 부부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함께 했습니다. 자전거를 배우고 여행을 가고 요리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익숙한 것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지만 새로운 것을 함께하는 순간 다시 설렘을 느낍니다. 함께 배울 때, 함께 경험할 때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배우자와 마지막으로 처음 해본 것이 언제인가요? 연애 때는 자연스럽게 하던 것들, 새로운 카페를 가보거나 색다른 여행지를 가거나 배우자가 추천하는 영화를 함께 보던 것들이 결혼 후에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한 가지 새로운 것을 함께 해보세요.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함께 새로운 요리를 해보는 것도 좋고 평소 가보지 않던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심지어 서로의 손을 잡고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떠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깊어지는 사람들은 관계를 지루하지 않게 만들 줄 압니다. 변화가 없는 관계는 점점 무뎌지지만 새로운 경험이 쌓이는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지금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이번 주에 새로운 걸 해볼까?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사랑을 더 깊어지게 만들 겁니다. 어느 날 한 70대 노부부가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죠. 그런데 한참 후 남편이 신문을 접고 아내에게 말을 건넵니다. 무슨 생각해?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당신이 옆에 있어서 좋아. 남편은 피식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젊은 커플이 웅성거리며 말했습니다. 와,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나이 들수록 깊어지는 사랑을 가진 사람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늘 이야기할 꿀 떨어지는 부부들이 꼭 하는 것 세 번째는 바로 하루 10분, 오직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 만들기입니다. 우리는 함께 있어도 정말 함께 있는 걸까요? 현대사회에서는 가족끼리도 각자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같이 식사를 해도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하느라 정작 서로에게 집중하는 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사랑이 깊어지는 부부들은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에 사는 한 부부는 매일 밤 자기 전에 10분 대화를 합니다.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궁금한 것을 묻기도 하고 때로는 말없이 손을 잡고 있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 시간을 가지면서 부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알고 싶어 하는구나. 이 10분이 쌓이면서 서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더 깊어졌죠. 혹시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눈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나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대화가 아니라 정말 배우자의 감정을 궁금해하며 했던 대화가 언제였나요?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서로에게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점점 희미해집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눈을 보고 이야기하기, 손을 잡고 산책하기, 함께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기.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어느 날 50년을 함께 살아온 한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죠.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지금까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가요? 할아버지는 주름진 얼굴로 천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이요. 의사는 순간 당황하며 다시 물었죠. 정말요? 어젯밤이요? 할머니가 살짝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따뜻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마누라랑 같이 감자전을 부쳐 먹었거든요. 비가 와서 창밖을 보며 감자전을 먹었는데 그게 참 맛있더라고요.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니까 더 맛있었죠. 그게 내가 기억하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이 부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즐기는 것. 오늘 이야기할 꿀 떨어지는 부부들이 꼭 하는 것 네 번째는 바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함께 느낀다. 사랑은 거창한 이벤트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 오는 날 같이 부침개를 부쳐 먹는 순간,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늘 어땠어? 라고 묻는 순간, 길을 걷다 마주한 노을을 함께 바라보는 순간,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쌓여 오래도록 기억되는 따뜻한 사랑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배우자와 함께한 소소하지만 행복했던 순간이 있나요? 서울에 사는 한 부부는 매일 밤 함께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그냥 남편이랑 마주 앉아서 이야기 없이도 편안한 그 순간이 참 좋더라고요. 남편도 덧붙였죠. 커피 맛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다는 게 중요하죠. 이 부부에게 커피 한 잔은
그저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반복하는 일상이 있나요? 그 일상이 지루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그 일상을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 같은 밥을 먹더라도 한마디 따뜻한 말을 곁들이고, 같은 길을 걷더라도 손을 한 번 더 잡아보는 것. 이런 작은 차이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달콤한 사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랑이 아닐까요? 이제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이 순간을 더 많이 즐겨보세요. 오늘도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면서요. 어느 날 80대 노부부가 공원을 함께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 한 젊은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오랜 세월 함께 하시면서 싸운 적은 없으세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슬쩍 바라보며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싸웠지. 많이 싸웠어. 젊은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사이가 좋으세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법도 화해하는 법도 함께 배웠거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죠. 맞아. 싸움은 지나가는 거지만 사람은 남는 거니까. 오늘 이야기할 꿀 떨어지는 부부들이 꼭 하는 것 5번째는 바로 건강하게 싸우고 현명하게 화해하는 법을 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 없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한 부부라도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때로는 서운할 수도 있고,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싸우느냐, 그리고 어떻게 화해하느냐입니다. 이제 2가지를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싸울 때 지켜야 할 것. 서울에 사는 한 부부는 결혼 초반 싸울 때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싸울 때 이 3가지만 지키기로 해. 절대 상대를 비난하지 않기. 과거의 일을 들춰서 싸우지 않기. 감정이 격해지면 잠시 멈추기. 이후 2사람은 싸울 때도 상대를 공격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맨날 나한테 신경도 안 써. 대신, 오늘 당신이 늦게 와서 좀 서운했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상대도 방어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2번째, 화해하는 방법. 싸웠다고 해서 그 감정을 오래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부부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싸움이 끝난 후 한 사람이 조용히 다가가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화해할까? 말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2사람은 다시 하나가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 먼저 사과 못해. 하지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결국 더 현명한 사람 아닐까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완벽한 부부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부부는 있습니다. 싸움을 피하려 하기보다 건강하게 싸우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따뜻하게 화해하는 법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는 사랑의 비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과 다툰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손을 잡는 순간 사랑도 다시 시작됩니다. 여기 2부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부는 함께 늙어가면서도 여전히 다정합니다.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반면 2번째 부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멀어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는 줄어들었고 서로에게 점점 무관심해졌죠. 이 두 부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절대 하지 않는 것들에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주제는 꿀 떨어지는 부부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것 6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중 하나라도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첫 번째,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많은 부부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존재를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사랑이 깊어지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늘 이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건 기적 같은 일이야. 그러니까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고 사소한 일에도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배우자의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이라도 배우자에게 작은 감사의 표현을 해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비교하지 않는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누구네 남편은 참 자상하던데, 누구네 아내는 집안일을 그렇게 잘한다더라. 이런 말들은 상대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비교는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행복한 부부들은 비교 대신 인정합니다. 배우자의 부족한 부분보다 좋은 점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비교하는 말을 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배우자의 장점을 더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세 번째, 침묵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싸울 때 그냥 입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건강한 부부들은 문제가 생기면 대화로 풀려고 합니다. 나는 할 말 없어.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렇게 피하는 태도는 결국 더 큰 벽을 만듭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기분이 가라앉은 후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상대가 말을 꺼내기 어렵다면 먼저 다가가서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 한마디가 서로를 다시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저 사람만 좀 달라지면 우리 관계가 나아질 텐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합니다. 상대의 단점이 보일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이유는 뭘까? 그러면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과거를 들춰서 싸우지 않는다. 싸울 때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서 상대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부부들은 과거가 아닌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변하려는 의지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겼을 때는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지금 이 순간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겠죠. 여섯 번째, 무관심하지 않는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바로 무관심입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에게 점점 관심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래 함께한 부부라도 여전히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부부는 결혼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기분 어때? 요즘 무슨 생각해? 이렇게 작은 관심이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배우자의 변화를 얼마나 잘 알아차리고 있나요? 오늘이라도 배우자에게 작은 관심을 표현해 보세요. 이제까지 나이 들수록 꿀 떨어지는 부부들이 꼭 하는 것 6가지, 그리고 절대 하지 않는 것 6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사랑을 꿈꾸시나요?
그렇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배우자에게 오늘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네고 함께 새로운 무언가를 해보고 하루 10분이라도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렇게 하나씩 쌓이다 보면 여러분의 사랑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질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곳을 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